1866년 가을, 서해의 좁은 바닷길로 낯선 함대가 들어옵니다. 프랑스 국기를 단 군함들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 최강 대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가 왜 이 작고 이름조차 낯선 나라, 조선을 공격했을까요?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먼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종교, 배신, 그리고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금도 우리가 되찾아오고 있는 문화재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유도감에서 병인양요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800년대 중반, 세계는 이미 제국주의의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 전체를 손에 넣었고, 프랑스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중국조차 아편전쟁에서 무릎을 꿇고 강제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서양과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자신들만의 질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서양인들의 눈에 조선은 이렇게 비쳤습니다. 동양의 마지막 은둔의 나라. 그런데 이 굳게 닫힌 문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스며들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였습니다. 의외로 천주교는 프랑스가 강제로 들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의 젊은 학자들이 중국을 오가며 우연히 천주교 서적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책을 읽고 스스로 믿음을 택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하나둘 조선 땅에 몰래 들어와 이 작은 신앙 공동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지만 조선 정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임금과 신하, 그리고 유교라는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이 낯선 믿음은 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1866년 그 시선은 결국 칼끝으로 바뀝니다. 1866년 초,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명령합니다. 이름하여 병인박해.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이 처형되고 이름조차 다 기록되지 못한 수천 명의 조선인 신자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에게 이것은 외세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프랑스에게 이 소식은 자국민이 살해당했다는 도발이자 명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함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1866년 가을, 프랑스 극동함대가 조선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압도적인 화력의 군함들이 서해를 가로질러 다가오는 광경은 그 자체로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함대의 진짜 목표는 조선을 정복하거나 식민지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자국 선교사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하며 조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한양의 턱 밑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은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예상과 달리 조선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무기의 성능과 화력에서는 분명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익숙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성벽 뒤에 몸을 숨긴 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에 부딪힌 프랑스군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강화도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직전 조선이 오랫동안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철수를 준비하던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외교장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조선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절차를 기록한 귀중한 책, 의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의궤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배에 실어 프랑스로 가져가 버립니다.
수백 년간 조선 왕실이 소중히 지켜온 기록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나라의 창고로 옮겨진 겁니다. 이 문화재들은 이후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프랑스의 도서관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대부분의 의궤가 장기 대여 형식으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쟁은 양쪽 모두가 스스로 승리했다고 믿은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은 프랑스군을 물리쳐 강화도에서 몰아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보복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값진 문화재까지 손에 넣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병인양요는 조선과 서양 국가들 사이의 불신과 긴장을 오히려 더 키웠고 5년 뒤인 1871년 이번엔 미국 함대가 조선을 찾아오는 신미양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인양요는 그저 프랑스가 조선을 공격한 사건 한 줄로 요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국주의라는 시대의 흐름, 종교를 둘러싼 갈등, 실패한 외교, 그리고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두 세계의 충돌. 이 모든 것이 겹쳐서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한쪽의 이야기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게는 조선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고, 프랑스에게도 자신들만의 논리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역사와 외교를 함께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세상의 이유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이유도감이었습니다.